자,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프리미어를 갖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뉴 프로젝트 창이 뜨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이 뉴 프로젝트 맨 위에다가 이름을 써주시고, 자, 지금은 기본 세팅이니까 베이직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임코드 기반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디오 샘플링, 그 다음에 HDV로 기본적인 캡처한다는 거,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임코드라고 하는 거 먼저 보여주시고, 만약에 타임코드가 나오지가 않고 프레임 수로 나온다면 이게 이렇게 아마 체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처음 들어갈 때 이렇게 타임코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타임코드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면, 자, 기본적인 프리미어 세팅이죠. 자, 이쪽은 입력 소스 창, 이쪽은 프로그램 창, 이쪽은 프로젝트 창, 이쪽은 타임라인, 시퀀스 창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왼쪽 버튼을 두 번 따닥, 창이 뜨죠. 자, 전 데스크탑에 있는 이 파일을 한번 불러볼까요? 만약에 이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촬영을 한 파일들이 같은 카메라에 촬영을 하셨다면 아마 같은 파일일 거예요. 자, 이 클립들을 갖다가 먼저 쭉 불러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봅니다. 자, 원래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려면 이쪽에 있는 New 아이템이라고 하는 버튼, 혹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아이템에서 시퀀스라고 하는 메뉴를 갖다 눌러서 이 창을 갖다 띄운 다음에 여기에서 각 카메라의 정보에 맞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1080i라든지 1080 24p, 1080 30p 아니면 1080 60i 이런 것들을 갖다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아나모픽인지 아닌지, 자 50은 우리나라에선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60 여기 보시면 1080인데 1440으로 되는 것들 있죠. 자, 이 부분에 아나모픽이라고 써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본인의 레코딩 모드를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자, 캔슬을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자, 같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셨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모드로 촬영을 했는지 모르신다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클립에서 오른쪽 버튼을 바로 누르시면 여기 New Sequence from 클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갖다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새롭게 클립에 맞는 시퀀스를 갖다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갖다 만들고 이 안에다가 클립을 갖다 바로 넣어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클립을 갖다가 각각 작업을 해서 하나의 소스로 만들고자 한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쪽에 있는 New 아이템에서 시퀀스를 갖다 누르신 다음에 이 창이 뜨죠? 이 창이 떴을 때 세팅이라고 하는 걸 갖다 눌러서 에디팅 모드를 커스텀으로 바꿔줍니다. 커스텀 모드로, 자, 지금부터 내가 매뉴얼 방식으로 너를 세팅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촬영 기반을 해서 사용하셨다면 29.97이나 30이나 둘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서는 30으로 찍지 않고 29.97로 찍어요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으로 되지만 얘는 29.97로 자기가 레코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9.97을 디폴트 값으로 둡니다. 임포트 할 때 이렇게 둔다는 얘기고요. 익스포트 하실 때 그냥 30프레임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프레임 사이즈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갖다가 설정을 해주시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16대 9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수치를 갖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80 1920을 놓고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1080을 써주시면 똑같이 16대 9가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950에 540 입력을 하셔도, 네, 이게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죠? 960 540, 네, 이렇게 되면 16대 9. 자, 이 곱하기 어떻게 한다? 9에다가 9 곱하기 몇 하면 54? 예,
60을 곱한 거죠. 60을. 950이다.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60을 곱하면 96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9에다가 8을 곱하시거나 아니면 9에다가 9545 450이라고 픽셀을 갖다가 세로 픽셀을 450이라고 지정을 하신다면 그 16에다 똑같이 50을 갖다 곱해야겠죠? 그러면 뭐가 되죠? 16에다가 50을 곱하면 515 6530이니까 800에 4590을 갖다 만들어 주시면 16대 9가 그대로 맞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정확하게 해주시려면 무조건 스퀘어 픽셀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드는 어떻게? 예, 노필드로 작업을 해주시고 물론 여기에서 60i로 촬영을 해주신 분들은 60i로 촬영을 하셨다고 하면 여기를 어퍼필드나 로우필드나 본인의 카메라에 맞게 설정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파일을 갖다 다운받으셨다면 노필드로 작업을 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드롭 프레임이냐 논드롭 프레임이냐 문제가 많은데요. 물론 카메라에서 임포트를 하는 문제라면 카메라에서 촬영 소스를 갖다 임포트하는 것이라면 논드롭으로 놓고 작업을 하시거나 드롭으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디폴트 값인 드롭으로 놓고 작업을 합니다. 익스포트 하실 때는 논드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사이즈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OK를 갖다 눌러주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녀석은 지금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 모르니까 자, 여기 보시면 확대해서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시퀀스 모양입니다. 여기 아이콘 옆에 요거 있죠? 요 녀석은 시퀀스라는 얘기고 마우스를 이렇게 대도 얘는 시퀀스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시는 거 시퀀스2 이렇게 나오죠? 시퀀스2라고 나오고 그 밑에 정보가 나옵니다. 이 시퀀스는 800에 450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1.0은 뭐다? 스퀘어 픽셀이다. 1.0 보이시죠? 스퀘어 픽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9.97 프로그레시브 방식이다 라는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 거. 자, 이 녀석은 자, 이것도 똑같이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런 모양이 있는 거 보면 시퀀스라는 얘기고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댔더니 여기다 댔을 때 정보가 나오면 예, 시퀀스이고 1280에 720에 1.0과 똑같이 스퀘어 픽셀로 되어 있는 시퀀스이다. 거기에다가 29.97p라고 프로그레시브 방식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또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MOV니까 파일이겠죠? 기본적으로 시퀀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mo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파일의 형태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이 파일이 어떤 사이즈의 어떤 픽셀 애스펙트 레시오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파일을 설정하시는 방법을 갖다 알려드렸고요. 소스 창에서는 자, 이쪽에 있는 이 프로젝트 창에서 왼쪽에 있는 마우스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 자, 이쪽에 프로젝트 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퀀스를 더블 클릭하면 이쪽으로 바로 타임라인을 더블 클릭, 예, 이렇게 열리죠? 다시 더블 클릭,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열리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프로젝트 창에 있는 이 클립들을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위에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커 인과 마커 아웃을 갖다가 찍으셨다면 이 나온 점을 갖다 찍으셨다면 화면을 잡아서 그대로 타임라인으로 끌고 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와 오디오가 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메시지가 떴다는 거는 시퀀스의 세팅과 지금 내가 잡아서 내렸던 이 클립의 세팅이 서로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정보가 다를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세팅을 갖다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내가 세팅을 해놓은 시퀀스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하겠다. 왜? 어떤 걸 누르셔도 괜찮아요. 체인지를 누르시거나 이거를 누르시거나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카메라로 계속 같은 촬영을 하셨다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메뉴가 나오질 않는데 기존에 인터넷에 있는 걸 다운받으시거나 다른 자료들을 갖다 섞어가지고 서로 다른 사이즈의 작업들을 하실 때는 서로 다른 영상의 크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메뉴가 종종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가능하면 시퀀스의 세팅을 바꾸지 마시고 이 상태를 유지를 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시퀀스 세팅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지해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사이즈가 좀 틀리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자 확대해서 볼까요? 클립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기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사이즈에 맞게 스케일을 조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거는 작게 만들어서 크게 문제가 없지만 작은 것들은 좀 심하게 확대가 되어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가편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를 갖다가 함부로 누르시는 건 별로 좋은 권장사항이 되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클립과 시퀀스의 창이 같은 상황에서 여기 시퀀스의 세팅이 같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갔었죠? 자, 똑같이 마커 인점, 아웃점. 자, 이 상태에서 클립을 내릴 때 어떻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 내립니다. 이렇게 잡아 내리면 V1, V2, V3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A1, A2, A3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잡아 내렸을 때 클립이 V1에다가 두거나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디오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끌어내리시잖아요. 자, 이때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클립이 벌어졌다 모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2 레이어, 오디오 2 레이어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 상태는 비디오 3 레이어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놓을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거 지울 때 어떻게 해요? 딜리트 키. 나 여기서 비디오만 가지고 올래 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확대해서 볼까요? 비디오 모양 보이시죠? 이 클립의 필름 모양을 잡아서 끌고 내려오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부분만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건 뭐? 눈치 빠른 분들은 이렇게 딱 되면 뭐? 드래그 오디오 온리. 그 옆에 건 비디오, 드래그 비디오 온리. 비디오만 혹은 오디오만 가져올 때는 요 밑에 있는 이 클립 밑에 있는 아이콘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디오 부분만, 비디오 부분만 가져올 수가 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디오 안에 있는 오디오만 여기에서 소스에서 볼 수 없을까? 이거 어떻게 보지? 여기 있는 오디오 버튼을 갖다 클릭해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부분만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 이거 다시 바꿀 때는 이거 누르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비디오를 갖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원래 있는 대로 비디오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쪽에 소스 모니터에 있는 이 모니터 부분에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오디오가 같이 오고 그 밑에 있는 필름 모양만 잡아서 끌어내리시면 비디오만 끌어내릴 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오디오 부분만 끌어내리시면 오디오 부분만 가져올 수 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편집할 때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자, 손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물론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 이 클립과 클립 갖다 붙일 때 여기 역삼각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 회색으로 된 역삼각형이 딱 되어 있을 때가 이게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 놓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립을 가지고 드래그해서 붙이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그럼 이 클립과 이 클립 갖다 붙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비어있는 공간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 선택이 되죠? 딜리트 키를 갖다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 붙죠?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 딜리트 클릭하고 저는 귀찮은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리플 딜리트라고 하는 메뉴가 뜹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클릭해서 리플 딜리트라고 하는 메뉴가 나올 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붙어서 빈 공간을 지울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만 나중에 클립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 위에 레이어들이 막 되어 있을 때 이게 제대로 먹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립과 클립이 붙었을 때는 이렇게 역삼각형이 나오는 부분을 잘 보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 녀석의 이름을 갖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 녀석? 네, 요거를 플레이 헤드라고 부릅니다. 플레이 헤드. 플레이가 되는 머리란 얘기죠. 플레이가 되는 대가리. 자, 이 플레이 헤드를 붙잡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는 걸 플레이 헤드를 붙잡고 좌우로 움직여주거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갖다가 눌러서 이 타임라인에 있는 이 타임 부분을 갖다가 마우스로 좌우로 드래그를 해서 소리가 나는 걸 우리가 스크러빙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하시거나 지금 보여지는 이 프로그램 모니터에 보여지는 기준은 항상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플레이 헤드를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다가 플레이 헤드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도록 던치키나 마우스의 조작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소스 모니터에다가 어떤 것들을 갖다가 띄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시퀀스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시퀀스를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드려도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예,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해보시면 돼요. 시퀀스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갖다 눌러 보시면 시퀀스 세팅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세팅을 갖다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잘못됐으면 다시 바꾸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좀 작업하는데 불편할 따름이죠. 뭐 조금 불편하면 다시 찾아가지고 바꾸시면 됩니다. 자꾸 하시면 느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같은 소스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셨을 경우는 오히려 시퀀스 세팅에다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으로 프리미어를 갖다 시작한 상태에다가 일단 클립을 갖다 먼저 불러오세요. 임포트 해가지고 불러오신 다음에 임포트된 클립을 선택해서 New Sequence from Clip 명령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편집해야 할 파일에 맞는 정확한 시퀀스를 갖다가 이용해서 얘가 세팅을 자동으로 해주니까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